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수학 2고요. 미대인 교과서입니다. 저 영길과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2단원 도감문제 활용에 대한 중단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문제였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그리고 표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전 문제까지 총 18문제였는데 문제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우셨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어쨌든 안 풀리더라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는 것이 도움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안 풀려도 괜찮아요. 강의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혼자 다시 풀어보시면서 염두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 안 푼 학생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요, 이 강의 들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먼저 한 번에는 꼭 먼저 시간 재셔가지고요, 풀고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풀었던 전제에서 바로 수업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저 교재 102쪽에 있는 우리 표준, 기본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보니까 접선 방정식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문제에 등장하곤 합니다. 그쵸? 일단 같이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접선이다 하면 크게 세 가지 형태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거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 이렇게 쓸게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접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접점부터 만들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미 첫 번째 건 이미 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더 건들 게 없어요. 그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나머지 두 가지, 즉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접점을 만들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접점에서 그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곧 뭐가 된다? 그쵸? 여기 주어진 기울기 혹은 접선을 만든 다음에 한 점이 결국 접선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셔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여기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문제 중 하나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바로 여러분들 타다닥 푸실 정도로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곡선 위점 0,3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구하자? 그쵸?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결국 x가 언제일 때 0일 때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구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식을 모아둘까요? f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fx를 2x제곱 플러스 4x-3으로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미분해주게 되면 도함수 f'x 어떻게 된다? 그쵸? 4x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언제일 때 x가 0일 때에 대한 접선이 궁금한 거예요. 그쵸? 따라서 뭘 구하면 된다? f'0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얼마?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했죠? 결국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점은 접선이 뭐가 되는 건가요? 그쵸, 절편이죠. y절편. 그쵸. 따라서 접선을 바로 쓸 수 있네요. y는 4x 3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그쵸? 그러면 결국 뭐부터 만들자? 접점부터 만들고 시작하자. 그쵸? 자, 그러면 접점 해볼게요. 자, 접점은 어떻게 된다? 그쵸. 접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t, ft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t에서의 미분 계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따라서 결국 f'(t), 즉 여기서는 4t 더하기 4가 얼마 된다? 8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t가 얼마 되는 걸 알 수 있나요? 1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결국 접점이 얼마야? 그쵸? 1,f1이네. 근데 그 f1이 얼마 되는 거예요? 6 0 0이 3은 얼마? 3인 거예요. 따라서 접점이 1,3인 겁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기울기하고 점 하나 있으니까 방정식 완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식을 써보게 되면요. 결국 지금 기울기가 8이고 1,3을 지난 직선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y-3은 8 곱하기 x-1 돼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8x-8인 거니까 접선 방정식은 y는 8x-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접선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형태였습니다.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그랬을 때 뒤에 두 개 같은 경우에 와서 뭐부터 시작하자? 접점부터 만들어 시작하자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요. 닫힌 구간 0,2에서 논리정리 만족시키는 실수 C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무슨 문제냐면 결국 논리정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논리정리 문제부터 한번 복습을 좀 해봐야겠죠. 그쵸? 일단 논리정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쵸? 정리해보자면 이거였어요. 자, 어떤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일단 논리정리 써볼게요. 자, 어떤 함수 y는 fx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일단은 닫힌 구간 a, b에서 뭐가 되는 거였냐면 그쵸, 연속이 됐어야 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했었어야 됐어요. 그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양 끝에 함수값 fa하고 fb가 서로 같아야 됐었어요. 그쵸? 결국 이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럴 때 어떤 점에서 미분 개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논리정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빠르게 한번 2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당연하게도요, 여러분들. fx가 결국 다함수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해요, 이거는. 알겠죠? 자, 거기 때문에, 일단은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라서, 당연히 0,2에서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열린 구간 0,2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조건.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자, F0이 얼마인가요? 7이죠. 자, F2는요? 4-4 더하기 7이죠? 저 얼마 나오나요? 7이네요. 두 개가 같아요. 아,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함수값이 같네. 그럼 뭘 쓸 수 있다? 이제 논리 정리를 쓸 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결국 따라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결국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C가 적어도 0,2라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거죠.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겠죠. F'C만. 자, 그러면 뭐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도함수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도함수 구해보게 되면 F'X는 어떻게 되나요? 2x 빼기 2가 되는 거여서, 따라서 2x-2, 정확히 말하면 2c 빼기가 되겠죠. 여기가 2c-2가 될 거예요. 따라서 c가 얼마다? 1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열린 구간에 포함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따 정답 얼마다? c는 1이라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논리 정리가 무엇인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니까요, 이거는 평균값 정리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나서 요 정리 만족시키는 그런 실수 C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가요, 사실, 논리 정리 좀 확장시킨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논리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함수값이 같을 경우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변화가 결국 순간 변화를 같아진다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fx가 크게 두 가지 조건 만족시켜 두 개. 첫 번째는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자,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b-a분의 fb-fa가 요 f'x의 순간 변화율, 즉 f'c 이걸 만족시키는 그런 c가 다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인 겁니다. 되셨죠? 즉, 그러니까 논리 정리가요, 평균 정리에 대한 좀 특수 케이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 정리에서요, 여러분들 이 분자가 결국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균 정리에 대해서 좀 더 특수하게 들어간 것이 논리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결국 당연하겠지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써보게 되면 결국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라서 당연히 마이너스 2,3에서 연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뭘 쓸 수 있다? 우리는, 그쵸? 평균정리를 쓸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보게 되면 3 마이너스 2분의 F3-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계산해 보시면 분모는 5가 되는 거고요. 분자 보시면 결국 9-12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2가 되고, 나누기 5가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요 부분 얼마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1 되는 거 할 수 있고, 요 부분은 14가 되어서, 따라서 5분의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순간 변화율 되는 거예요. 그쵸? 아, 평균 변화율,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율 계산해 봐야겠죠. 그쵸? 즉, 이거하고 F'C가 되도록 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거라고요. 적어도 한 개 존재.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F'C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해볼까요? F'X가 뭐냐면 지금 2x-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F'C는 2c 빼기 4가 되겠죠? 따라서 C가 얼마다? 2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요 열린 구간 안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그럼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1번은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fx가 다함수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0,3에서는 연속이 되는 것이고요. 연속. 그리고 열린 구간 0,3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따라서 F3-F0 나누기 3-0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게 되면 F3은 24가 되는 것이고요. F0 0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나누기 3 되겠네요. 이게 얼마? 8 되는 것이고, 즉 F'C가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지금 F'X 구해 보시면 얘는 3x제곱 빼기 1 나오죠? 따라서 얘는 3c제곱 빼기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3c제곱 마이너스 1이 8 되는 거고요. 이러한 c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열린 구간 0,3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결국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건데 볼까요? 이 방정식 풀어보게 되면 3c제곱이 얼만가요? 9예요. 그럼 c는 제곱 3이어가지고 c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거든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3. 답을 두 개서 다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c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0부터 3까지예요. 음수를 포함하지 않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은 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루트 3만 가능하다는 거. 가끔씩 페이크로 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헷갈리지 말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극소까지 나온 문제겠네요. 이 문제는요, 물론 이제 증가, 감소, 극대극소만 파악하면 되지만요, 일단 저하고 대략적인 그래프부터 같이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뭐부터 구하자? 그쵸, 도함수부터 구하자. 자, 그러면 F'X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6x제곱 빼기 6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해보게 되면 6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6 곱하기 x 더하기 1, x 빼기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 이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축부터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x축하고 두 점,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1하고 1. 그쵸? 자, 그러면 선을 쭉 그어주게 되면 뭐부터 파악하자? 도함수의 부호부터 판단하자. 그쵸? 자, 그러면 도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증가, 그리고 감소, 증가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해볼까요? F-를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2가 되어서 얘는 얼마가 된다? 6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F1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얘는 2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되어서 얼마다? 네, 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6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즉,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다시 증가 형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다 했네요. 그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의미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고 나머지 감소 증가 형태로 가는 거겠죠. 자, 그럼 써보게 되면요. 의미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는 거겠죠. 정확히 말하면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색칠해주게 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선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게 감소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있을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뭐 한다? 함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극값도 구해보래요. 자, 극대가 언제 생기죠? 그쵸.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받게 돼. 정확히 말하자면 도함수가 딱 그 지점이 0이면서 도함수의 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지점이죠. 어디나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따라서 극대값은 언제다? 극대값은 그쵸. F1이겠죠.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 그거였죠? 6대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극소값은요. 언제 생긴다? 그쵸. 얘는 F1 생긴다는 거. 열마다 마이너스 2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봐봤고요. 화면 정리하고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엔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4차 함수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5에 대한 그 f의 증가 감소, 극값을 판단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뭐부터 구하자? 그쵸? 역시 도함수 구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럼 도함수 구해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f'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공통인수 마이너스 4x 제곱 묶어주게 되면요. 결국 마이너스 4x 제곱에 x-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버테그였죠? 그쵸.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제곱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점에서 접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였고 1차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였습니다. 그쵸. 자, 같이 한번 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x축 들고 올게요. 자, x축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최고창 대수가 음수인 거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프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 0에서 접했다가 그리고 3에서 뚫고 요도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결국 0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선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0선 그어주시고요. 3에서 선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도함수 보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 보호 보시면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쵸? 결국 3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됐다가 3부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보게 되면 결국 0까지 증가해요. 그리고 접수전이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증가감소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3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음인무한대부터 3까지는 증가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부터 양이무한대까지는 뭐 한다? 감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극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극값은 뭐였다? 도함수의 보가 0이면서 좌우에서 부가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럼 보게 되면 지금 부가 바뀌는 곳이 있나요? 일단 0부터 볼까요? 0은 부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쵸? 0을 기준해가지고 부호 변화가 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0에서는 극값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3 확인해 볼게요. 3.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고 있거든요. 그쵸? 따라서 결국 얘는 극값 중에 어떤 거? 극대값이죠. 그쵸? 따라서 극대값은 언제다? 그쵸? x가 3일 때 그래가지고 f3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81 더하기 27 곱하기 4는 108 그리고 더하기 5가 되어서 얼마다? 32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항상 뭔가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네 가지 파악할 때는 항상 도함수를 구하고 그걸 기준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파악하자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저 다음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문제가 되는데요. 마찬가지 요거는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본래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축을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은 개수를 판단해 주는 거였죠. 그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도 볼게요.
자, 그럼 좌변에 있는 요 식을 모아두자. 우리는 그쵸, 요거를 fx가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f'(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수분해 해보게 되면 얘는 3 곱하기 x-1이 제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1을 접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축을 그려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1에서 접하는 요도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 1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보게 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상 양수돼요. 그쵸? 그러면 항상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증가했다가 0 찍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바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항상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건가요? 그렇죠. 항상 한 개겠죠. x축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간에 항상 한 개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한 개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혹은요, 정확히 내가 한번 그래프 정확하게 그래프 그려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1대 함수값부터 구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1대 함수값 보시면 대입하면 되겠죠? 자, F1 구해보시면요. F1 같은 경우에는 1-3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는 거여서 얼마나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 1일 때 함수값이 3인 거예요. 그리고 0일 때 함수값도 비교해보게 되면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가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따라서 결국 X축이요. 어디에 생기는 거냐면 요것과 요쪽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쵸? y축 같은 경우에는 한 요쯤에 생겨가지고 그쵸? 여기가 3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마찬가지죠. 역시 좌변에 있는 요 식을 모아두자 fx로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이거 지울게요. 네, 보시면 2번은 도함수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도함수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써보시면 f'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4에 x 세제곱 빼기 1이 되어가지고요. 요 같은 경우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별식 구해보시면 0보다 작기 때문에 x축과 교점이 없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축과 몇 개의 점 만난다? 한 개의 점. 언제? 1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 일단은 쭉 그려주시고요. 네. 그어주시면 일단은 최고점에서 음수인 거니까 위에서 시작해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저 여기가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쭉 한번 선 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따라서 그래프 어떻게 될 거냐면 대략적인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될까요? 1대 함수값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F1 구해볼까요? F1은요. 얼마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얼마? 7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7인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당연히 X축은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겠죠. 그쵸? 맞나요? 따라서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X축이 어느 쪽에 있다는 거, 이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교점 몇 개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시그널수 몇 개 된다? 정답은 2개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봐봤고요. 그럼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요. X는 T제곱 마이너스 2T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는 3에서의 점 P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하자? 미분하시오가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위치 함수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때문에 위치 함수 제가 FT어 둘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어 두게 되면 요거를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오게 된다? 그쵸? 속도 함수, 그쵸? 따라서 VT는 어떻게 된다? 결국 F'T가 되는 거여가지고 얼마?
2t-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미분은 뭐가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그쵸, 가속도 나오겠죠. 그쵸. 따라서 at는 결국 v't다. 얼마인가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t가 3일 때 되는 거니까 3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v3은 얼마? 602가 되어서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A3은 얼마? 그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4하고 2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전 P가 나왔다. 뭐죠? 운동 방향 바꾼다? 뭐였죠? 속도가 0이라고요. 그쵸? 따라서 결국 속도가 0일 때에 대한 그런 시각하고 문제 끝까지 읽으셔야겠죠? 위치까지 구해야 돼요. 답은 2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0이다. 즉 2t-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t가 얼마다? 1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 방향 바꿀 때 시간이 얼마 되는 거예요?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치 구해야 돼요. 따라서 F1도 구하셔야겠죠? F1은 얼마? 1 빼기 2여서 얼마? 마이너스 1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요. 위치, 속도, 가속도는요. 정말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구하는 방법들 교육씩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표준 단계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세제곱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3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게 살짝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기울기 딱 주는 게 아니라 접선까지 구하는데 하필 기울기가 최소돼요. 자, 일단 기울기가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였어요. 그쵸? 일단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접점도 만들고 나서 뭔가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가 최소가 언제인지 판단하셔야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가볼게요. 일단 뭐부터 만들자? 접점. 그쵸? 자, 그럼 접점을 제가 t, ft가 둘게요. t, ft. 자, 그럼 두게 되면 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식을 제가 fx가 둘게요. 자, 그러면 f't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t 구해주게 되면 3t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결국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주셔야겠죠. 그쵸? 3을 묶어주게 되면 3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하기 4 해주시게 되면 빼기 12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얘를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t-2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기울기 언제 최소인 거냐, 즉 언제 되는 건가요? 따라서 t가 2일 때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12, 이것이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접점도 구해볼 수 있겠나요? 왜? 접점이 언제일 때? t가 2일 때거든요. 그쵸? 따라서 접점이 언제? 2, f2일 때. 자, f2 넣어주게 되면요. 얘는 8-24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2, 마이너스 13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최소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다 했죠. 뭐 구하래요? 결국 문제에서는 접선 구하래요. 그러면 기울기 구했고 점점 구했으니까 그냥 고1 문제죠. 이제 따라서 y 마이너스 13은요. 마이너스 12에다가 x 마이너스 2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게 되면요. y는 마이너스 12x 더하기 24 그리고 빼기 13 되어가지고요. 마이너스 12x 더하기 11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위점 1,0에서의 접선과 x축, y축 둘러싼 부분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결국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기본 문제 1번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지금 문제 뒤에 더 보시면 그 접선을 구한다는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넓이까지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일단 단계 나눠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1단계 도는 거고요. 나머지 제가 2단계 도도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가볼게요. 뭐부터 구하자? 접선부터 구하자.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보시면요. 뭐래요? 문제에서 위점이래요. 그쵸? 따라서 곡선 위 점인 거니까 접점이 주어진 거죠. 결국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저는 요 식을요. 제가 fx가 둘게요. 자, 그러면 f'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해주게 되면 따라서 x가 1일 때, 즉
F'I 얼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5가 되어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x가 1일 때 접선의 길이가 얼마?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스텝 2, 2단계 가볼게요. 접선 구했죠? 접선 구해봐야겠죠? 그렇죠? 죄송해요. 자, 접선 구해보게 되면 결국 y는 하필이면 지금 1,0이 뭔가요? x절편이 x절편. 거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x-1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2x-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2단계 가볼게요. 뭐 구하래요? 결국 y는 2x-2 하고요.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래요. 결국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축 한번 들고 와볼게요. y축 여기서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x축 여기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러면 이 직선은요, x절편이 얼마? 1, y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2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 그래프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결국 여기가 1 되는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삼각형. 그쵸? 그럼 구하시면 되겠죠? 왜? 직각이거든요. 다 했죠? 따라서 넓이 구해주게 되면 따라서 넓이는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여서 정답 얼마? 1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접선까지 구하는 건 쉬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결국 1참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절편 파악한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하는 것 다른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두 곡선이 yx 세제곱하고 ax 제곱 더하기 bx가요 1,1에서 만나고요. 이 점의 접선에서 수직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좀 길죠. 항상 이렇게 문제 길 때는요, 항상 끊어읽기 제발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조건마다 끊어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저 두 곡선이요. 점 매콤하면 1,에서 만난대요. 첫 번째 끊을게요. 1번. 자, 그리고 나서 이 점의 접선에서도 수직일 때 2번이면요. 그 1번과 2번 이것을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AB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자, 일단은 두 곡선이요. 지금 1,1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결국 두 곡선 다 몇 콤마를 지나는 거예요? 1,를 지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당연히 y는 x 세제곱은요. 1콤마에 넣어보시면 성립을 합니다. 그쵸? 맞나요? 결국 이 이차함수가 1콤마에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 x1 넣었을 때 y1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쵸?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1은 a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인 거니까 얼마 되는 건가요? a 더하기 b예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1인 거여서 다시 써주게 되면 a 더하기 b가 1인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자, 이 점.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은 뭐냐면 1,1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자, 볼게요. 접선은 그럼 뭐예요? 직선이요. 결국 직선이 서로 수직하는 거예요. 뭐였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우리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아, 그러면 결국 접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야? 접선이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결국 접선 기울기라는 문제도 바뀌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저는요, 여기서 fx를 일단 제가 검은색 써볼게요. fx를 x세제곱 두고요. 그리고 gx를 제가 ax제곱 더하기 bx로 둘게요. 자, 그럼 미분해볼까요? f'x는 얼마? f'x는 그쵸, 3x제곱 되는 것이고 여기서 구해보게 되면 g'x는 2ax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각 점에서 언제 x는 1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 나고요. 그쵸? 자, 그러면 f'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 되는 것이고요. g'는요? 2a 더하기 b요. 그랬을 때, 즉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라고요. 곱했을 때. 됐나요? 따라서 3 곱하기 2a 더하기 b가 얼마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여서 따라서 2a 더하기 b가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나요? 이제 요식하고 요식을 이제 적절히 연립해가지고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적어보게 되면 결국 a 더하기 b가 1인 거니까 양변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a는 얼마 나오나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겠죠?
자, 그리고 b는요.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게 되면 3분의 7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4, b는 3분의 7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 좀 길다 싶으면 항상 끊어 읽으세요. 끊어 읽어가지고 각각의 조건을 쓴 다음에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수학을 조금 힘든 학생들 가끔 보면요. 문제 통을 읽으려 해가지고요. 앞에 거 계속 까먹고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학도 일종이 약간 어쨌든 말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항상 끊어 읽게 하셔가지고요. 문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요.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9를 가질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비슷한 문제요. 저 앞에서 이제 그 증가함수 극대극소에서 문제 풀면서 한번 문제 풀어드렸어요. 비슷한 문제를. 혹시 안 풀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끊어서 할게요. 볼게요.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x-1에서 극대값 9를 가질 때 극소값을 구하래요. 일단 볼게요. 극소값은 결국 뭐냐면 함수값이거든요. 함수값.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언제 극소값을 가진대요? 3회 때 극소값을 가진대요. 결국 이 문제는요. 뭐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치. f3을 구하는 말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알아두세요. 문제에서 뭔가 fx에 대한 구체적 함수값을 물으면요. 대부분 문제는요. 항상 구체적 함수를 무조건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fx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미지수가 3개나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결국 이 a, b, c를 모두 찾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1번을 둘게요. 2번이랑 두고요. 자, 일단 1번, 2번 같이 통합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3에서 극소값을 가진대요. 자, 3에서 극소값을 가진 다항함수가 그게 무슨 뜻이죠? 도함수 함수값이 얼마? 0인 거죠. 그러면 결국 f'3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그리고 f'-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자, f'x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3 대입했을 때 0 돼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 0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학생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그러면 27 더하기 6a 더하기 b가 0 되는 거고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 0 되는 거여서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요, 막 하루 종일 주는 것도 아닙니다. 50분 동안 어쨌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대한 뭔가 간단하게 푸는 걸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쵸? 물론 이 풀이 좋아요. 좋은데 좀 더 시간 좀 절약을 하자는 거죠. 그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가 고1 때 뭐 배웠었냐면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뭐였죠? 그쵸?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f-알파가 0이면 이때 fx는 뭘 가지는 거였어요? 항상 x-알파를 인수로 가지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볼게요. 도함수가 있어요. 도함수 일단 구해볼게요.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예요. 2차 함수죠. 근데 하필이면 3 대입했을 때 0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래요. 그럼 무슨 뜻인 거냐면 x-3하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는 거겠죠. 이에 가지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결국 3 곱하기 x 빼기 3 x 더하기 1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개해볼까요?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값 다 구해지나요 이제? 왜? 항등식일 거니까 2a가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 되는 것이고요. b가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미지수가 3개였다가 한 개 훅 준 거죠 이제. a, b가 구했으니까. 되었어요? 자, 이제 안 쓴 조건 있죠. 뭐 안 썼죠? 요 조건 안 썼잖아요. 마이너스 1대 극대값 9를 가진대요. 따라서 두 번째 거 쓸게요. 두 번째. 2번. 결국 f-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예요.
자, A는 마이너스 3이었었고요. B는 마이너스 9였어요. 대입하겠습니다. 자, 나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C여서 C 더하기 5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예요. 다 했죠? C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완성된 거예요? fx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뭐 구해야 돼요? f3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f3은요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4가 되어서 없어지죠. 그래서 얼마나 정답을 마이너스 23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항상 끊어읽기를 하시고요. 조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시면서 문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요. 함수 fx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9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문제에서 항상 조건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 조건 다시 읽어보시면요. 양수 a가 되겠죠. 양수 a. 따라서 a가 특히 0보다 크다는 사실 좀 기억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당연히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부터 먼저 그려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한번 미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함수 구해보게 되면요 f'x는 검은색 써볼까요? 네, f'x는요 3ax 마이너스 12ax예요. 그쵸? 그러면 3ax도 묶어주게 되면 얘는 x-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어딘가요? 그쵸? x는 0이거나 혹은 x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a가 뭐야 라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3a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겠죠? 그럼 도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2차 함수인데 아래도 분류가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그거 이용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축을 들고 올게요. X축 들고 오시고요. 자, 그럼 2차 함수가 0하고 4에서 만나는 거예요. 0하고 4에서 이런 식으로. 그쵸? 0하고 4에서. 자, 그러면 도함수 선 쪽수 마찬가지로 선 그어주시고요. 선 쪽까지 쭉 그어주시고요. 자, 도함수 부어보시면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F0이 얼마인가요? F0은 3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차피 닫힌 건 마이너스 1,2인데요. 일단 대략적인 그래프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대략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증가했다가 그리고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형태가 될 겁니다. 그쵸? 됐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일단은 양수 a 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 요 닫힌 것만 1,2에서 최소값이거든요.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얘도 여기가 마이너스 1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가 2예요. 어차피 딱 보시면 지금 영어 사이다 중간 2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결국적으로 이 범위거든요. 이 범위. 이 범위에서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뭐예요? 최소값은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중에 f-1이거나 f2가 되거나 그쵸? 값 구해보셔야겠죠?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1부터 구해볼게요.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더하기 3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7a 더하기 3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f2가 볼게요. 자, 그러면 8a 마이너스 24a 더하기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6a 더하기 3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거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a가 양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큽니다. 맞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7a가 있고요. 마이너스 16a가 있어요. 둘 중에 더 작은 게 뭐예요, 지금? 더 작은 거는? 그쵸? 마이너스 16이 더 작겠죠? 양수에다가 음수 더 곱했는데 더 작아지려면 그 음수가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어차피 더하기 3을 해봤자 부동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항상 누가 더 큰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의 함수값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그쵸? f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16이 더하기 3인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6이가 얼마다?
32여서 a가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요 중간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마이너스 1대 함수값하고 2대 함수값 비교는 살짝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왜? 양수한 조건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2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풀이 좀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풀이 우리가 해봤자 알고 있는 풀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풀이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보겠습니다. 항상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여기 지금 보시면 미지수 K가 있기 때문에 K만 남겨두고 다 좌변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그 풀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풀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지금 결국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는 4x 더하기 k인 거니까 좌변 다 넘겨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k입니다. 그쵸? 저는 요 식을 한번 뭐라고 둘 거냐면 fx라고 둘게요. 그쵸? 결국 이 왼쪽에 좌변에 있는 이 fx라도 결국 k 교점 개수가 몇 개 되도록 하는,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k 값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면요, 당연히 문제에서 모든 실수 획득하나요. 그쵸? 그럼 당연히 k가 한 개가 아니겠죠? 8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나서 문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부터 구하자 그러면 도함수부터 구해요. 도함수. 그럼 도함수 구해주게 되면요, f'x는 결국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6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는 6 곱하기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도함수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축부터 들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하고 2. 자, 도함수 부호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선을 쭉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쭉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3차 함수 fx가 어떻게 된 거냐면 증가했다가 그리고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하고요.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서우단 두 점에서 만나요. 서우단 두 점에서 언제 걷게 될까요? k를 한번 왔다 갔다 시켜보는 거예요. 볼까요? k가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서 몇 개 점에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나요 지금? 그쵸? 하나, 둘, 세 개요. 두 개 아니네? 그쵸?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려볼까요? 마찬가지로 세 개입니다. 그쵸? 그럼 언제 딱 두 개가 될까요? 그쵸? 특수한 케이스 언제? 접할 때. 딱 요 경우죠. 요 경우 보게 되면 결국 여기 K가 언제일 때 결국 극대까지 올라갈 때가 언제 되는 거 딱 두 개죠. 하나, 둘. 반대로 그러면 또 K가 언제일 때 딱 극소로 가 있을 때 여기 딱 극소로 가게 되면 점이 하나, 두 개인 거죠. 되셨어요? 따라서 결국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K가 극대, 그러니까 F-1이거나 혹은 K가 F2가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F-1 가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C2가 되어서 얼마? K가 7 되거나 혹은 2 대입해주시면요,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마이너스 2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K가 요거나 요거 곱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49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제가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풀이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풀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요, 식 자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잘 써볼게요. 결국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방정식은 뭐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8x는 4x 더하기 k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얘는요 3차 함수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볼 수 있는 거냐면 3차 함수하고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k값을 구하는 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되셨죠? 일단 그럼 저는요 요 식을 한번 gx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될 겁니다. 그쵸? 맞나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인수분해 가능한가 보면요. 2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해보니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뭐 할 수 있냐면 일단 이 이차함수가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판별식 이용하게 되면. 자, 판별식 한번 해볼게요. 즉 여기에 대해서 판별식을 구해보게 되면요. 판별식을 b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여가지고요. 얘는 0보다 커요.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x축하고 결국 서울한 두 점에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값은 모으지만. 그쵸? 일단 그럼 보시면요. 결국 다시 한번 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정확히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두 점에 만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을 그어볼게요. 선을 쭉 그어주게 되면요. 뭐가 생기는 거냐면 극대값도 생기는 것이고 극소값도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함수 그래프,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인데 보시면 3차함수하고요. 직선이 결국 서울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기울기가 딱 픽스가 되어 있어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y절편만 바뀌고 있어, y절편만. 결국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번 이동시켜 봅시다. 즉, 지금 살짝 안 맞을 수 있어요, 기울기 자체가. 일단 대략적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몇 개 점 만나요? 몇 개에서. 그쵸,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예요. 아직 두 개 아니에요. 언제 두 개가 될까요? 그쵸, 마찬가지죠, 얘도. 언제? 접할 때죠.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접할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점이 한 개, 두 개, 한 개,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가게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접하는 거예요. 즉,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즉,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럼 K값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배웠어요? 가봅시다. 자, 접선의 길기가 있다. 그럼 뭐 하자? 접점부터입니다. 접점. 그쵸? 자, 접점을 제가 그러면요. t, ft가 줄게요. 접점을 그러면 저는 t, gt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g't 그러니까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다? 0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t제곱 마이너스 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여서 결국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겠죠.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t가 2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다 했죠. 왜? 접점을 구했어요. 그러면 결국 y는 4x 더하기 k라는 이 접선이 첫 번째 케이스 언제?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 2, g2를 지나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얼마? g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어서 얘는 얼마인가요? 3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2, g2에 넣어주시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이죠. 맞나요?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 직선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요때 K 구해주시면요. K 구해주시면 3 마이너스 4, 3 더하기 4니까 7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입해 보시게 되면 대입해 보시면요. 결국 마이너스 20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여서 마찬가지 정답이 두 개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풀이 좀 보여드렸는데요. 두 풀이 다 뭐 안 좋은 풀이가 그런 건 없고요. 다 좋은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접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 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는 것까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풀어봤고요. 저는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요. 다친 건 0,2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도록 하는 실수 a값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와 정과 답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당연히 요거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봐야겠죠. 식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여기 소거 되겠죠.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요, 한번 요 식 자체를 제가 뭐가 줄 거냐면 hx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다 친구가 0,2에서 h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 거죠? 그쵸? 결국 0,2에서 hx의 뭐가 최소값이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나 같은 거죠. 그리고 뭐가 오는 문제?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뭐부터 구하자? 마찬가지로 도함수부터 구하자. 자, 그러면 h'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제곱 빼기 3이 되어가지고 얘는 3 곱하기 x 더하기 1, x 빼기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쭉 선을 쭉 그어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결국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래요. 자, 그럼 0은 어디 있는 거냐면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요쪽에 0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쭉 갔다가 2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언제 생기나요? 그쵸. 여기 극소이자 최소가 되겠죠. 언제? x가 1일 때. 따라서 0,2에서 최소값을 구하려 했는데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h1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 요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요. h1 대입해주게 되면 얘는 1-3 더하기 1 빼기 a가 되는 거여서 마이너스 a 1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요게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a 범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수 a 뭐라고요? 최대값,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돼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정답 얼마? 1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13번 문제 풀었고요. 저는 1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도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운전자가요, 100m 앞에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 x미터가요, x는 20t-t 제곱을 합니다. 이때 정지선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C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정지선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이런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한번 그림을 좀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거죠. 여기가 쭉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운전자 여기 있어요. 지금 운전자가 여기 있고 100m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앞에 정지 신호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 100m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운전자가요, 이제 브레이크를 쭉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브레이크 밟는다고 해서 갑자기 속도가 쭉 0이 돼가 저럴 수는 없어요. 점점점 감소하면서 분명히 저는 멈출 겁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정지선 넘지 않고 멈춘대요. 일단 멈춘다. 그럼 얘는 뭐예요? 속도가 얼마? 0인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정지선 넘지 않으면서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쵸? 그럼 보세요. 속도가 언젠간 분명 점점 줄어들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딱 0이 됐다가 있겠죠. 0. 맞나요? 그러니까 쭉 달릴 거예요. 쭉 달리다가 분명 언젠가는 속도가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딱 그때 위치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지선보다 안쪽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멈췄을 때 정지선 넘지 않는데요. 그럼 정지선보다 그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라고요. 되셨나요? 자, 그럼 볼게요. 결국 여기를 0으로 둔다면 결국 속도가 0일 때 위치가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되셨나요?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 속도가 0일 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자, 같이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결국 달린 거리,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위치요, 위치. 위치가 주어진 거니까 결국 속도를 구해야겠죠. 뭐 해서? 미분해가지고. 자, 그럼 저는요, ft를 한번 뭐가 줄 거냐면요, 20t-ct 제곱에 줄게요. 자,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f't는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고, vt가 되는 거고요. 20-2ct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했냐면, 속도가 언제? 0일 때라고요. 0이에요. 그럼 결국 2ct가 얼마? 20인 거니까 이때 t가 얼마 되는 거예요? 그쵸? c분의 10 되는 거예요. 즉 c분의 10일 때 그 위치가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위치 이거니까 요거니까 에 따라서 f c분의 10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대입할게요. 20 곱하기 c분의 10 마이너스 c 곱하기 c제곱분의 100이 되겠죠. 자, 요것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되셨죠? 즉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얘는 좌변 정리해 보시면요. c분의 200 마이너스 c분의 100이 되겠죠. 요것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c분의 100이 결국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왼쪽 가볼게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100분의 c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c가 어떻게 되는 거다? 1 이상이야겠죠. 자, 문제는 뭐라 했냐면 그러한 c의 최소값이 돼요. 정답 얼마다? 1 처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는 조건 해석하고 그걸 맞춰가지고 시기를 조작하신 다음에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문제 풀어봤고요. 저 이제 그럼 발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요, 곡선의 그 접선이요, 점 k, 32를 지날 때 k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원점이 과연 곡선 위의 점인지 먼저 판단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대입해 보시면 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 원점이요, 곡선 위 점이 되어버리면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여기 얼마인가요? 10이거든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은 곡선이 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뭐부터 만들자? 접선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접선부터.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그러면요. 접점을 구해봐야겠죠? 자, 그럼 접점을 t, ft가 둘게요. 제가 요식을 fx가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f't를 구해주게 되면 얼마인가요? 4t 세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접선 방정식 이제 완성할 수 있겠죠. 해주게 되면 y-ft 그러니까 t 4제곱 더하기 12는 기울기 4t 세제곱에 x-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접선이 어딜 지난대요? 지금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 대입하자? 0,0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t 4제곱 마이너스 12는요 0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t 4제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 3t 4제곱이 12가 되는 거겠죠. 자, 그걸 약분해주게 되면 t 4제곱이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주게 되면요 t제곱 더하기 2 t제곱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건데요. 당연히 제곱해서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고요. 그럼 여기서 결국 t가 루트이거나 혹은 t가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둘 중에 뭐 해야 될까?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뭐다 했나 맨 끝에 볼까요? 단, 접점은 제1세우면에 있대요. 그럼 t가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얘도 탈락인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결국 접점이 저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이제 접선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주게 되면 지금 t 4제곱이 얼마냐면 t 4제곱이 4예요. 그쵸? 따라서 y-16은 그쵸? 16은 4t 세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루트 2의 세제곱에 x-t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x-t가 되겠죠? 자, 우변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변식 정리해주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2루트인 거니까 얘는 8루트 2x-16 되는 거여서 16 없어져요, 여기가. 따라서 정답은
정답이 아니죠. y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8 루트 2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요것이 k, 32를 지났는데 k, 32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대입해도 그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대입해가지고 자, 그럼 따라서 요게 지금 두 번째 결국 이 접선이 k, 32를 지나는 거니까 따라서 8 루트 2k가 얼마다? 32가 되겠죠. 따라 역분해 주시면 4. 따라서 k가 루트 2분의 4가 되어서 얼마다? 정답은 2 루트 2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뭐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접점이 주어진 문제가 아니었어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이었기 때문에 좀 복잡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근데 문제 어려우시면요, 하나하나 조건 뜯어보세요. 뜯고 나서 각각의 조건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문제 절대 안 풀리는 문제 절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문제 복잡하다, 문제 길다 싶으시면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끄덕이기 꼭 하시면서 문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15문제였고요. 그럼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요, x2가 x보다 큰 이니셜수 x1, x2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은요, 반대로 커진대요. 그랬을 때 실수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a 범위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거 어떻게 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런 거죠. 함수가 있는데, x1이 여기 있고요. x2가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함수값은요, 이런 식으로 x1 때 함수가 더 커진대요. 여기에 x3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쭉 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점점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인 거죠? 함수가 감소하다, 이제 감소. 따라서 요 말은 뭐냐면 fx가 뭐야? 감소함수란 뜻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덕 만족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범위를 구하는 문제. 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당연히 함수의 증감을 파악해내는 문제인 거니까 뭐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판단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도함수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요. f'x는 3a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더하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결국 함수가 감소한대요. 그럼 도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a가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0인지도 모르고. 그쵸? 맞나요? 그러면 네, 하나하나 해보셔야죠. 결국 따져가지고 해볼게요. 자, a가 0보다 커요. 생각해볼게요. 그럼 2차 함수가 그러면 결국은 세 가지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 네. 안 만나, 이렇게 셋 중 하나거든요. 셋 다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나요? 없죠. 항상 위쪽에 있죠. 그쵸? 맞나요? 따라서 얘는 불가한 거예요. 되었어요? 자, 만약에 A가 0이다. 자, A가 0이면요.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 거거든요. 맞나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쵸? 근데 얘는 2차 함수인데 어떻게 생긴 2차 함수가 되는 거냐면 판별식 한번 구해볼게요. 자, 판별식 구해보시면 결국 절반 제곱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서 4예요. 0보다 커요. 그럼 얘는 x축하고요. 소단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없죠. 얘도 불가한 거예요. 따라서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셨어요? 두 번째, 2차 함수가 결국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아니면 딱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하거나 아니면 언제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 두 조건만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그쵸? 그럼 더 이상 건드릴 거 없고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뭐부터 구하자? 판별식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3이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a 곱하기 a 더하기가 되겠죠.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인수분해해보게 되면 a-1,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a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 다시 쓸게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거 하고 공통분을 찾아야겠죠?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 하고요. 자, 가볼게요. 여기 0이 있고요. 여기가 다시 쓸까요? 1이고요. 0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뭐냐면 0보다 작아야 돼요. 요 범위죠. 두 번째 거는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럼 두 개 공통 범위는 요 부분이죠. 딱 정답은 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a 범위는 구했으니까 정답은 뭐다? 그냥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6번 문제 풀었고요. 저희 그럼 1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7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에 기한 12cm 정삼각형 모양 종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꼭지점 주위에서 합동의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나 삼각형 모양의 상자 만들려고 할 때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결국 부피를 이제 구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피 공식이 뭐죠?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쵸? 일단 그러면 밑넓이가 어느 부분인 거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밑넓이가 되는 것이고요. 요 부분은 정삼각형이겠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인 거냐면 그쵸, 여기가 높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쵸? 결국 이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적절히 곱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쵸? 일단 그러면 밑넓이부터 한번 좀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넓이를 알려면 정삼각형인 거니까 결국 한 변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이었거든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요. 지금 전체 큰 삼각형을 보시면 전체 한 변 길이가 10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결국 길이가 x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결국 길이가 x가 되는 거거든요. 한 변기 나오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결국 한 변기는 어느 부분인 거냐면 요 부분이 이거예요. 요 부분. 그쵸? 근데 요 부분 전체 보시면 전체 해당되는 12에서 뭐 뺀 거냐면 x를 결국 몇 번? 두 번 뺀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밑면 한 변 길이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12-2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일단 그러면 저는 부피식을 한번 vx가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일단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쵸?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일단 밑넓이가 확정됐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12-2x의 제곱이라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쵸? 이제 뭐가 문제냐면 높이가 문제인 거예요. 됐죠? 높이가 결국 아까 말했던 여기 빨간색 선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네, 정삼각형의 조건을 아직 사용을 안 했어요. 보게 되면요. 지금 결국 여기도 x고 여기 잠시 다시 볼까요? 여기도 지금 x고요. 여기도 지금 x예요. 변의 길이가 서로 다 같아요. 여기도 x고 여기도 x예요. 결국 여기서 선분을 하나 세워 그어볼게요. 어떻게 그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선분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삼각형이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합동인 거예요. 되었어요. 근데 생각해 또 해보시면 지금 어떻게 생긴 도형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도형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보조선을 그었더니 합동인 거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체 여기 큰 각도 몇 도죠? 여기 60도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절반인 거죠. 따라서 이 하나 크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쵸? 이 한각 크기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여기가 직각이에요. 특수각이죠. 그래서 저는 삼각비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삼각비를 한번 써볼 건데 결국 이거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변은 어디냐면 요 변이에요. 다시 보면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가
x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30도고요. 뭐 알고 있죠? 여기를 제가 y라고 둔다면 x분의 y가 뭐죠? 탄젠트 30도죠. 따라서 얘는 뭐야? 루트 3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y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공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12-2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루트 3분의 x가 되는 겁니다. 되었어요. 자, 그러면 식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일단 루트 3 약분이 되고요. 요 부분 보게 되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도 묶을게요. 그럼 얘는 6-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4 곱하기 6-x의 제곱과 똑같은 거죠. 그럼 4가 또 약분이 돼요. 따라서 남는 건 뭐냐면 결국 x 곱하기 6-x의 제곱이고 똑같은 말로 x 곱하기 x-6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부피의 식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차 함수 결국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문을 아래까지 전개해 주시게 되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x까지 되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결국 이 함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x의 범위. 범위가 문제 안에 안 나있다고 해서 실수 전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죠? 그쵸? 지금 보면 우리가 뭔가 새롭게 뭐 지정한 게 있어요. 보면 여기 12-2x도 있고요. x도 있어요. 얘는 다 뭐냐면 한 변의 길이거든요. 길이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뭔가 제한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즉 12-2x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x는 0보다 커야 돼. 일단 요거 첫 번째 거 풀어주게 되면 x가 6보다 작네요. 그럼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x가 0보다 크면서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범위 안에서 결국 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하자? 그쵸, 미분하자. 자,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저는요 요 부분씩 좀 지울게요. 정리 좀 하려고요. 잠깐만 지울게요. 자, 그러면 결국 일단 vx식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다시 써보자면 b식은 x 곱하기 x-6이 제곱이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는데 일단 도함수 구해볼게요. 그러면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으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되는 것이고요. 인수분해주게 되면 3 곱하기 x-2, x-6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도함수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결국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가 되고 6이 되겠죠. 자, 선 한번 그어볼게요. 선 쭉 그어주게 되면요. 결국 도함수 보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그리고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V6이 얼마인가요? V6이 0이고요. V0도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축이 어디에 생기게 될 거냐면 요쪽에 생기겠죠? X축이. 여기 접하도록. 그쵸? 당연히 Y축은 어디에 생길 거냐면 여기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6이 되는 것이고요. 끝났습니다. 자, 아까 뭐였었냐면 조건 자체가 0부터 6까지였어요. 그쵸? 거기 때문에 결국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결국 그쵸? 부피 최대값이에요. 언제 최대인가요? 그쵸? 요게 x가 언제일 때 딱 극대인 지점 2일 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결국 최대값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vx의 극대값이 되는 거고, 그쵸? 그게 언제냐면 x가 2일 때야. 따라서 결국 v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8 마이너스
그리고 48 더하기 72가 되어가지고요. 정답은 3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답은 그냥 2도 써도 상관없고요. 혹시 몰라가지고 최대값까지 한번 구해본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7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겠지만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나올 때만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도형이 사실 얼마 없어요. 사각형, 삼각형, 원, 셋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만 정리 좀 해두셔야만 실제 시험에서 어떤 모든 운동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형이 나올 때마다 정리해두고 넓이 같은 공식들, 기본적인 공식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특히 삼각비 같은 이제 중학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17문제 풀어봤고요. 저 마지막 문제 1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 1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일단 제가 앞선 강의에서 그 그래프 이제 관련 강의에서 제 3차 함수 그래프 성질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뭐, 대칭성하고 비율관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쪽 파트하고 좀 겹치는 게 꽤 있어요. 거기 때문에 혹시 그거 안 듣고 넘어오신 분들은요, 한번 좀 듣고 넘어오셔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덱스 개념 잘 나눠놨기 때문에요. 그 인덱스 확인해 보셔가지고 조금 듣고 오시면 더 좀 이해가 수월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함계에서 1인 3차 함수 fx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요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방정식 절대가 fx는 16이 서로 다른 4개의 시근을 가질 때 f3의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까 보는 거죠. 일단은요, 3차 함수가 요 식을 만족시킨대요. 요 식의 의미하는 게 뭐였죠? 배웠는데? 그쵸? 대칭인데 뭐에 대해 대칭? 원점에 대해 대칭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지금 문제에서 뭐다 했냐면 3참수거든요. 3참수란 뜻은 결국 그쵸? 3참수란 뜻은 원점이 결국 대칭점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케이스는 결국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미 설명드렸었죠. 그쵸? 자,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거였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은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그쵸? 아니면 절편이 3개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였어. 다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 그쵸? 여기가 y축이고 여기 x축 되는 요런 그래프가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요. 절대가 fx가 16이요. 서로 다 4개의 식을 가진대요. 일단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물론 절대가 fx 그 상관없으시고요. 혹은 어떻게 봐도 상관없냐면 이거죠. fx가 16이거나 혹은 fx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결국 이거의 실근이 총 몇 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4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y는 fx하고 y는 16이라는 x축의 평행 직선이 결국 교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합해서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4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까요? 얘는요, x축이 평행 직선 어떻게 그어도 교점에서 몇 개인가요? 한 개예요, 한 개. 그럼 여기가 만약에 16이가 된다면 반대쪽에 마이너스 16이 있는 건데 그럼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기나요? 2개밖에 안 생겨요. 그쵸? 따라서 결국 첫 번째 케이스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탈락인 겁니다. 그쵸? 따라서 2번째 케이스만 가능한 건 바로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4개의 실근이네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생각해보게 되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극대인 점에서 요 거리나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결국 절대값이 같아요. 생각해보게 되면 이렇게 평행직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어요. 밑에 쪽 그었어요. 그럼 교점 몇 개 생기나요? 그쵸?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요. 교점 몇 개 생겨요? 총 6개예요. 2개도 아니 6개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긋다 보면 딱 나오죠. 어디? 딱 접할 때. 하나, 둘. 여기서도 하나, 둘이죠. 딱 몇 개 생겨요? 4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결국 여기가 16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6이 뭐냐면 지금
극대값인 거고 마이너스 16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값인 거예요. 되셨나요? 아, 결국 이 문제는 이 표현이 결국 뭘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접하는데 언제 접하는 거냐면 극대값이 언제야? 그치, 16일 때. 혹은 언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혹은요, 여러분들, 절대값 그래프 자체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이 그래프 다시 지우고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여기 지워보게 되면요, 이겁니다. 결국,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건 그대로 두는 거였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절대값 주게 되면, 여기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칭. 그러면 대칭시키고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하고 언제 16이요. 몇 개씩을 가져야 된다고요? 총 4개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선을 한번 또 그어보는 거예요. 자, 선을 그어주게 되면 16 여기 되나요? 2개밖에 안 생겨요. 2개 됐다가 언제 딱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딱 여기. 접하는 지점.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다? 그쵸? 접할 때가 4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많아지죠, 개수가. 여기서는 몇 개 생기나요? 하나, 둘, 셋, 넷, 6개 생겨요. 밑으로 내려가면 3개 생기고요. 그래서 딱 4개 생길 때 언제다? 아, 그래서 극대가 16이 되거나 혹은 극소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그리고 fx 완성시키는 문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뭔가 구체적인 함수 값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문제는 항상 함수를 결국 다 구해야 되는 문제 되는 거예요. 결국 fx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어떤 거였었냐면 결국 그래프가 원점에 대칭 이런 그래프였어요. 이런 그래프. 그쵸? 자, 그러면 이 절편에 따라 항상 0을 지나게 될 것이고요. x절편 중 하나를 제가 알파라고 두게 되면요. 원점에 대칭인 거니까 결국 이 거리나 이 거리나 같아요. 그 알파를 제가 양수로 가정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인수정리에서 fx가 완성이 되나요?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전개해 볼게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극대나 극소를 구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미분하셔야죠. 자,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어서 인수분해주게 되면 루트 3x 마이너스 알파 루트 3x 더하기 알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것이 0 되는 건 x클 전제인가요? 그쵸, x가 루트 3분의 알파거나 혹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알파가 양수로 가정했기 때문에 요게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결국 이차함수거든요. 같이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 결국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있는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루트 3분의 알파 되는 것이고 여기 루트 3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선을 쭉 그어보게 되면요. 선을 쭉 그어보게 되면 도함수 뭘 판단했을 때 어떻게 된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증가했다가 그리고 감소했다가 증가가 되겠죠. 그럼 언제 극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뭐라 했냐면 극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16이 나고요. 식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f 루트 3분의 알파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라고요.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요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3분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루트 3분의 알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3 루트 3분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 세제곱이어서 통분해주게 되면 3, 3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알파 세제곱 되는 겁니다. 2알파 세제곱.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라고요. 따라서 2알파 세제곱 얼마다? 2알파 세제곱이 48 루트 3 되어서 알파 세제곱이 얼마다? 24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까? 자, 보시면요. 알파 세제곱이 지금 24 루트 3인데 정확히 24는요. 8 곱하기 3이거든요. 루트 3은요. 3의 2분의 1제곱이어서 얘는 2 곱하기 루트 3의 세제곱이겠죠. 그쵸? 됐네요. 따라서 세제곱한 것이 요거니까 따라서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끝났네요. 알파가 결국 2 루트 3인 거니까 따라서 f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fx가 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구하래요? f3 구하래요. 그러면 27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요거 유사한 문제가 4점 문제 등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노한 내용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오늘 실제로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보일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비유관계 설명드리면서 어떤 말 설명드렸었냐면요. 이거 설명드렸죠. 3차 함수가 대칭점이 있을 때, 대칭점이 기준했을 때 여기 극대인 점이 있으면 여기 베타로 두게 되면 어떤 거 관계가 있었나? 그쵸? 베타 대 알파 얼마? 1대 루트 3이었어요. 그쵸? 맞나요? 따라서 결국 베타 곱하기 루트 3이 알파인 거니까 베타가 바로 얼마나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루트 3대 알파인 걸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관계 써가지고 도함수를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는데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요. 말씀드렸지만 객관식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데요. 이게 만약 논술형 문제였다면 조금 위험해요. 이게 실제로 제 학교 교과서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거기 때문에 논술형 쓸 때는요, 정말 안전하게 도함수 구하려 푸시고요. 네, 객관식 문제 때 그것이면 자유롭게 비유관계 쓰셔가지고 문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 정말 다 해봤습니다. 문제가 뒤로 갈수록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사실 이 미분법 파트 자체가 워낙, 계산 자체가 워낙 많고요. 내용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고전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수학은요, 계속 보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틀린 문제가 있다. 그것이 괜찮아요. 아직 시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당당하게 다시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 두셔야만 실제 시험에서는 정말 내재화가 되어가지고 잘 풀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은요, 이제 전체 2단원에 대한 대단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본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문제 많지만 또 만만치 않아요. 문제 수가 꽤 많으면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웠던 게 무엇인지 잘 떠올려 보시면 좀 풀어보시고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안 풀려도 괜찮고, 한 번만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강의 다 끝난 다음에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냥 다시 복습해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수 총 25문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시간 한 50분 정도 잘 보신 다음에 풀어보시면서 어떤 개념을 쓰였고 이 개념을 쓰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대단한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